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버나드 젠센이라는 분의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과 관련된 책인데요. 젠센 박사는 이 장 건강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4페이지의 서문 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나드 젠센은 어떻게 해서 내가 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은 완전히 내 관심 밖에 있던 기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장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배변을 잘 되게 해주는 완화제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 같은 것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바른 생활 방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죽음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합병증 증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 배설기관에 어떤 장애가 있었고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 웨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미국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 문제가 있었고 단순히 폐렴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체 내부에는 많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배설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산소를 처리하고 기타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 모든 기관이 인체와 인체의 활동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와 세포 조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를 빌려 살아가고 있으므로 경외심을 갖고 잘 돌봐야 합니다. 인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조직입니다. 인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인체가 제 기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자연 법칙은 인체에 자연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섬유질과 자연효소를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좋은 자연 상태의 음식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보다 자연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 장은 예외 없이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도 해요. 열흘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젠 매일 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걸 느껴요. 이런 환자들은 장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을 설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에 대해 무지합니다. 어떻게 장을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장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연 법칙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연 법칙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따르는 일밖에 없는데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장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활동이 둔화되고 활력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장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해야 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약 18시간 안에 몸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했거나 발효됐거나 가스를 배출하거나 기타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장 이외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병원 일을 하면서 일찌감치 장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서 장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관장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장 세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고, 그러면서 내가 장 세척 효과를 널리 알릴 적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장 세척을 해준 환자들은 모두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치유됐다는 말 대신 호전됐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일부 환자들은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병원을 떠났지만 모든 환자가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나는 막스 거슨 박사와 함께 뉴저지 주에 있는 그의 요양소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통증을 완화시켜줄 약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환자들의 그런 요구에 초창기 장세척의 지지자였던 거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관장을 하면 예외 없이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장을 최대한 깨끗이 세척하기 위해 종종 관장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퇴행성 질환까지 치유됐습니다. 그에 져서 치유된 50인의 암 환자들이라는 책은 의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존 틸든 박사의 처치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경의를 표합니다. 틸든 박사는 독혈증이 대부분 건강 문제와 질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독혈증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는 독혈증 설명이라는 책을 펴내 당시 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틸든 박사는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저서는 아주 소홀히 다뤄지면서 잊히고 말았습니다. 환자들은 통증과 거북함을 덜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당장의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독혈증 설명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며 의사들도 그 책을 읽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사실 나는 장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을 돌보는 문제를 다룬 오스왈드 앰프링햄의 판도라의 상자, 무엇을 왜 먹어야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살면서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던 윌리엄 아버스노트 레인 경의 저서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레인 박사는 수석 외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절염을 앓던 14살 소년의 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소년의 관절염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레인 박사는 한동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 장을 수술하자 갑상선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되면서 레인 박사는 의사 일보다 사람들에게 영양학과 장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인체에서 장이 잘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의 남은 생의 마지막 25년을 보냈습니다. 레인 박사의 경험은 내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인체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먼저 장을 돌봐야 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 어쩌면 각종 약이나 극도의 피로감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한 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생충이나 기타 미생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오늘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장 전문가들은 썰파제나 항생제는 장 안에 있는 세균, 즉 좋은 세균이든 나쁜 세균이든 모든 세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초유가 신생아의 장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생아의 생후 나흘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없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산모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아무 생각 없이 아기에게 분유를 먹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유 대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혼합물을 먹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인간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으라면 내 아이들에게 배변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변을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면 대장의 아래쪽 부위에 개실, 장 일부가 부풀어 생겨나는 주머니를 개실이라고 합니다. 이 개실이 생깁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강아지가 칸막이를 긁는 것은 날 내보내줘요, 변을 봐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까나리아도 변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새장 안에서 거리낌 없이 바로 변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종종 변을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장이나 배변 문제를 습관처럼 가볍게 여기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독자들이 장 문제를 다룬 책을 읽어볼 마음만 먹는다면 장에 대해 배울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척추신경 전문의 윌리엄 웰리스의 장 건강과 적절한 배설 문제와 관련한 연구도 그렇고 아이언스 박사의 장 연구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나는 배틀 크리크 요양소를 방문해 존 하비 켈로그 박사에게 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켈로그 박사는 장내 균형이 깨져 생기는 장내 독혈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장내 독혈증 치료용 배양균을 만들고 있었는데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마침 그 배양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앨런 로이 데포 박사는 켈로그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치료하는 일란성 쌍둥이들의 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5 아이 가운데 한둘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켈로그 박사는 그 즉시 장 활성화에 특효가 있는 호산성 유산균을 데포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2주 후 데포 박사는 이런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장 활성화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장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아이언스 박사이며 케이 세퍼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양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라신 박사가 내게 장과 다른 기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학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보라고 권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신 박사는 영양에 신경을 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식습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관장을 한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영양과 관련해 내가 권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장관리 습관을 비롯해 이런저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하면서 직접 사용해본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분은 장에 영향을 줍니다. 관장이나 다른 장 치료를 하지 않고 순전히 영양분 섭취 방법을 개선해 건강을 되찾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영양분 섭취 방법을 개선하거나 자연치유법을 써서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건강 문제를 해결해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려면 1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흔히 뼈가 새로 자라려면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손바닥 피부가 새로 나는 데는 고작 48시간 밖에 안 걸리지만 위벽이 새로 자라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신장이 복구되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따라서 몸이 재건되거나 새로워지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포 조직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세포 조직 내에 어디에 독성 물질이 쌓여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장 전문가들은 장 세척을 하면서도 대부분 장의 상태나 장 내벽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장이 얼마나 약한지 또는 독성 물질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눈먼 상태로 장 세척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장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안다면 장내에 무엇이 있는지, 혈액과 림프 안에 어떤 독성 물질이 흡수됐는지,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이 천성적으로 약한 인체의 다른 기관에 얼마나 흘러갔는지까지 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약으로 장을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인 억제 작용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각종 약이 병을 억제해 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장을 치료하기 위해 완화제를 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화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비와 장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장만 탓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과 영양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이언스 박사와 케이스 세퍼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접 장 세척을 해보고 난 뒤 환자들에게도 관장을 권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만의 관장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80%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암이 발병하기까지는 대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야 어떤 질병의 징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들은 장을 두드려 보아 개실과 가스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가 장 세척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어디든 장의 일부가 부풀어 생기는 주머니 모양의 개실이 있다면 장내에 발효와 부패가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는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콘스탄틴 헤링의 치유 법칙에 따르면 질병 퇴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장입니다. 콘스탄틴 헤링은 동종요법 전문의로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최초로 동종요법 전문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었으며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었습니다. 헤링의 치유 법칙에 따르면 모든 치유는 안에서부터 시작해 밖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순서와 반대 순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장을 제대로 돌보면 인체 내부의 모든 기관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척과 정화는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 세척을 할 때 다른 4개의 배설기관, 피부, 신장, 림프계, 폐도 관련지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 역시 해독 기능이 있는 기관이므로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며 적혈구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배설도 잘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온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에서 유독 물질이 흘러나와 다른 기관에 쌓이지 않게 먼저 장을 세척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의사들은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실이 생겨서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든 장의 움직임이 둔화돼 변비가 생기면 많은 독소와 콜레스테롤, 지방이 혈액과 림프액으로 새나가게 됩니다. 음식물이 빠르게 장을 통과하게 하려면 과일,
채소, 콩류, 전곡류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장을 세척하면서 신장도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선천적으로 약한 기관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이 붓고 혈액 내 요소와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은 장 세척을 한 뒤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무엇보다 장을 잘 돌본다면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언제쯤 눈을 떠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의 80%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게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장 관련 장애는 여러 해에 걸쳐 발전합니다. 그런 장애는 대개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끔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복용해서 장내에 찬 가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가스가 생겨나게 하는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의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초기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언젠가 한 여성 환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건강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사실은 그녀가 비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습관이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부모 역시 그녀와 똑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부모 역시 그녀와 똑같은 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성적으로 몸이 약한 데다 그런 환경까지 더해져 더욱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를 보면 나는 타임아웃을 불러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식습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12시간에서 15시간 이내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음식이 소화가 되고 대장에서 배설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우리 몸에 이미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먼저 그녀의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개선하려면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야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녀의 허약한 체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몸은 주어진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샐러드, 커피와 도넛, 들이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에 등에 스스로를 맞춥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 부정적인 환경 요인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또는 20년 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활 습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이 상당히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자기 파괴적인 것은 인간이 워낙 어리석은 데다가 중요한 것을 자주 망각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생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의사에게 기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연으로 눈을 돌려 그 법칙을 잘 이해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의 서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장 건강을 돕는 핵심 이론과 1장 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자라는 파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